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나수지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건 원러 연준 이사의 이 매파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자리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37%, 나스닥은 0.19%, 다우지수는 0.62%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무려 0.12%포인트 상승한 4.068에 거래됐습니다. 이날 시장만 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은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을 뒤흔든 건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께 있었던 이 연준 위원 발언이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면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만 그 과정은 신중하고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연준의 물가 목표치 2%에 근접했다는 확신이 커지기는 했지만 이걸 확신할 수 있도록 몇 달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일찍 내려서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위험은 피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월러 이사는 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면 연준도 여기에 맞춰서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에도 반박하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간 시장은 연준이 실질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따라서 낮출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왔는데요. 월러 이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 지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견조하다면 이전 금리나 주기처럼 빠르게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월러 이사 발언이 나온 이후에 국채금리는 튀어오르고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를 반영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를 보면요. 3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은 67%까지 낮춰잡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3월 금리 인하 확률을 80% 수준으로 평가했었는데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예정돼 있는데 이 발언 수위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애플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애플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할인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 주가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들도 짚어주시죠. 네. 간밤 애플 주가는요, 1.23%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이례적인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애플은 중국에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아이폰 15 가격을 최대 $70, 할인율로 따지면 최대 5%가량을 세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춘절 기간을 맞아서 애플이 종종 할인 행사를 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출시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신제품을 할인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5뿐만 아니라 맥북과 아이패드에 대해서도 할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제품 값을 깎은 건 그만큼 중국 내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새해 첫 주에 아이폰 판매량이 중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데다가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비공식 지시를 내리는 등 중국 내 애국 소비 분위기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5를 내놓으면서 전작과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사실상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노렸었는데요. 이건 역시 판매량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이날 시장에서 주목한 뉴스 가운데 하나는 테슬라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X, 그러니까 옛 트위터를 통해서 이 테슬라 지분을 추가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25%가량의 의결권도 없이 테슬라를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리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머스크는 지금 현재 테슬라 지분의 13%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간 투자를 유치하고 또 트위터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부 자기 주식을 매각한 결과입니다. 그는 현재 지분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테슬라 밖에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머스크의 글에는요, 또 투자자들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그는 테슬라는 하나의 스타트업이 아니라 12개의 스타트업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테슬라가 AI, 로봇, 슈퍼컴퓨터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자신이 테슬라 내에서 앞으로 보다 더 혁신적인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식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든지 여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투자자들에게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라는 머스크에 대한 월가의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이 기술주 분석의 대가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요. 이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파괴적인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차세대 AI를 위해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다면 테슬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고요. 이어서 머스크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논쟁을 벌이는 게 이 투자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문제는 이 3에서 6개월 내에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가 문제를 매듭지을 걸로 기대한다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